안녕하세요. 삼성증권 리서치센터에서 건설과 철강 섹터를 담당하는 애널리스트 백재승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건설 업종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우선 오늘 세미나는 국내 부동산 시황 속에서 이 건설사들이 어떤 실적을 낼 수 있을지를 좀 점검해 보고요. 그리고 해외 수주 쪽에서는 과연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선 국내 부동산 시황, 결국에는 이제 건설사들의 주택 사업이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를 보기 위해서 전반적인 주택의 공급과 수요, 그리고 부동산 정책 세 개의 팩터를 나누어서 좀 살펴보면서 이 건설사들의 주택 사업에 대한 전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공급인데요. 이 주택 공급을 저희가 파악하기 위해서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을 아셔야 될 것 같아요. 우선 첫 번째는 분양 물량이라는 것이고요. 이제 분양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새로운 집을 가지고 싶어 하는 이 많은 이제 수요자들이 청약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이 집을 불화받게 되고, 대신에 이제 금액을 지속적으로 좀 제공을 하면서 건설사들이 집을 짓기 시작하는 그 단계에 돈이 이제 투입되는 그런 과정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양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지금 분양이 됐다라고 치면은 그 새로운 집이 다 지어지기까지는 거의 한 3년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 그래서 지금 분양이 되었다고 해서 바로 지금 새 집이 공급되는 것이 아니라 3년 뒤에 공급될 집을 지금 분양하는 것이다라고 개념을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한편으로는 입주 물량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비슷한 단어로 이제 그 준공 물량이라고도 부릅니다. 결국에는 새 집이 다 지어져서 이제 정말로 내가 들어가서 살 수 있는 단계에 온 그 물량을 입주 물량이라고 부르는데요. 그렇게 되면 분양 물량과 입주 물량은 어떤 상관관계가 있을까요? 분양을 하고서 3년이 지나면 공사가 다 끝나서 입주 물량으로 변화하게 되겠죠. 그래서 엄밀히 따지면 분양 물량과 입주 물량은 같은 개념입니다. 같은 개념인데 시간차가 있을 뿐입니다. 거의 3년이라는 시간차가 있는 거죠. 지금 이 그래프를 보시면 제가 분양 물량과 입주 물량의 그 증가율을 그려봤는데요. 동일한 선상에서 그린 게 아니라 입주 물량 자체를 3년 정도 앞당겨서 분양 물량과 함께 그려봤습니다. 그러니까 선이 비슷하게 나오는 그런 모습인데요. 제가 이 그래프를 그린 이유는 뭐냐면, 우리가 흔히 주택 공급이라는 단어를 얘기할 때 어떤 때는 분양 물량을 얘기할 때가 있고요. 어떤 때는 입주 물량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공급이라고 얘기한다면 결국에는 지금 바로 들어가서 살 수 있는 집의 양이어야지 조금 더 개념이 맞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요. 저는 여기서 얘기하는 이 신규 주택 공급은 그냥 입주 물량과 동일하다라고 전제를 하고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현재의 입주 물량, 1년 뒤의 입주 물량, 2년 뒤의 입주 물량은 무엇으로 결정이 될까요? 당연히 3년 전의 분양 물량, 2년 전의 분양 물량, 1년 전의 분양 물량으로 결정이 되겠죠. 이 결국에는 이 파란색 선인 분양 물량의 이 흐름대로 3년 뒤에 입주 물량이 나타난다라는 건데, 제가 여기서 입주 물량을 3년 앞당겨서 그렸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분양 물량은 현재 분양 물량이고요. 여기에 빨간색 입주 물량은 현재 입주 물량이에요. 이 뒷단에 있는 분양 물량에 따라서 입주 물량이 흘러갈 텐데, 최소한 한 1, 2년 동안은 분양 물량이 전년 대비 감소했던 것처럼 입주 물량도 감소가 불가피합니다. 결국에는 입주 물량이 신규 주택 공급과 같은 의미인데, 그 신규 주택의 공급이 최소한 1년 정도는 감소할 수밖에 없다라고 이미 지표로 보여지고 있는 거죠. 오른쪽에 국내 입주 물량 추이를 전망한 것도 결국에는 분양 물량의 흐름으로 전망이 된 것일 텐데요. 실제로 보시면 2022년, 2023년에도 생각보다는 크게 늘어나지 않는 모습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눈으로 보여지는 3년 전의 분양 물량의 흐름 속에서 신규 주택의 공급은 여전히 감소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 국면에 현재 들어와 있다라는 거고요. 이게 이 주택 사업에서 우리가 건설사들의 주택 사업을 얘기할 때 공급이 조금 부족한 상황일 수 있구나라는 것을 인지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이 공급, 입주 물량이 늘어나려면 당연히 그 전에
분양 물량이 늘어나야겠죠. 그리고 분양 물량 자체가 사실은 건설사들의 주택 사업의 매출이 시작되는 시기와 일치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주택의 수요와 공급을 따질 때는 그 공급은 입주 물량을 보셔야 되지만 건설사들의 실적을 체크하기 위해서는 분양 물량을 보시는 게 맞습니다. 분양이 시작되고 입주가 되는 3년 동안 그 해당 지역에 그 건물을 올리는 이제 그 사업비를 결국에는 매출로 3년 동안 인식하는 구조가 되는 거기 때문에 분양이 시작되면서 매출이 시작되고 입주가 되면서 매출이 끝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결국에는 분양 물량이 지금 많이 늘어나게 된다면 건설사들의 주택 사업의 매출도 이제 계속 증가하는 모습으로 보여질 거고요. 분양이 줄어들게 된다면 주택 사업의 매출도 줄어드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일단은 입주 물량은 지금 공급이 줄어드는 모습이고 그래서 실제로는 그 공급을 늘려야 되는 상황들이 앞으로도 계속 펼쳐져야 되겠죠. 그러니까 계속적으로 주택 공급이 줄어들 수는 없으니까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입주 물량을 늘릴 수 있는 포인트는 지금이라도 분양 물량을 늘려야 되는 상황 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게 벌써 한 최근 한 1, 2년 지속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에는 주택의 공급을 늘리기 위해서는 분양 물량이 늘어날 수도 있어요 라는 얘기에서 늘어나야만 합니다 라는 당위성까지 확보되어 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인허가 물량 같은 경우 한번 보시면은요, 이 인허가 물량과 분양 물량이 비슷하게 흘러가죠. 사실은 결국에는 인허가가 나와야 공사 착공, 공사가 시작될 수 있을 거니까요. 실제로 이 인허가의 증가율이 계속 마이너스를 보이다가 최근에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어느 정도 이제 분양이 좀 늘어날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조금 마련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제로 입주 물량의 감소는 그냥 공급이 좀 부족하다라는 의미가 될 거니까 지금까지의 상황만 놓고 본다면 결국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입주 물량이 감소하는 그런 모습들도 이 주택 가격을 좀 끌어올리는 하나의 요인으로 작용했던 게 아닐까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고요. 이렇게 주택 가격이 올라오게 되면은 결국에는 지금이라도 집을 지어서 분양을 하더라도 그 관련된 건설사가 됐든 시행사가 됐든 이런 쪽에서 이 높은 주택 가격으로 인해서 어쨌든 이익을 챙겨갈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될 거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의 높고 낮음도 사실은 분양 물량이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를 가늠할 수 있는 간접적으로 중요한 팩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니까 일단 지금까지는 주택 가격이 어느 정도는 계속 상승하는 기조로 흘러왔고 그렇게 꾸준히 상승하는 과정에서 이 주택 사업의 어떤 그 사업성이 더 계속 좋아지는 모습으로 그래서 건설사들에게는 사실은 주택 사업의 어떤 실적이 좀 좋아질 수 있는 포인트로 계속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분양을 지금 늘려야 되는데 지금 늘리자라고 하면은 정말 바로 늘릴 수 있느냐를 좀 봐야 되겠죠. 분양의 여력은 저희는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양 이전에 사실은 수주를 받아야 되거든요. 건설사들이 이 지역에 건물을 짓겠습니다라는 식으로 그 땅 주인들과 협의를 해서 제가 지을게요라는 식으로 수주를 받게 되면 그 수주 이후에 인허가를 거쳐서 분양이 들어가게 되고 분양이 들어가면서 집을 짓게 되는 그런 과정이 될 겁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입주 물량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그 전 단계의 분양 물량이 어떻게 되는지를 봐야 될 거고요. 이 분양이 늘어날 수 있는지 없는지 그 능력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건설사들이 얼마나 주택 쪽의 수주를 잘 받아놓고 있느냐를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실제로 보시면은 이 주택의 수주의 흐름이 2018년을 저점으로 최근 한 2, 3년간 계속 증가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고요. 사실 지난 5, 6년간을 놓고 보더라도 대부분의 주요 건설업체들의 주택과 관련된 수주 잔고가 19년, 20년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증가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미 수주를 많이 받아놓은 상황이고 사실 올해도 주택 수주를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만큼 주택 가격이 좋아서 집을 짓고자 하는 니즈가 사업 단계에서는 많이 이제 발생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분양을 늘릴 수 있다면 그런 제반 환경이 마련이 된다면 사실은 분양을 늘리는 그런 모습들은 충분히 여력이 있는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국에 그래서 주택 공급에 있어서는 공급 자체는 많이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분양을 늘려야 하는 당위성이 훨씬 더 강조가 되는 단계에 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수요를 한번 볼까요? 분양의 수요를 봐야 될 텐데요. 분양은 결국 새 집을 짓는 과정이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신규 주택을 획득하기 위해서 보통 주택 청약을 넣게 되죠. 이 청약의 경쟁률이 최근 수년간 드라마틱하게 움직였고요. 사실은 특히 작년 같은 경우가 아주 가파르게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는 모습이었습니다. 올해는 그거보다 조금 둔화됐다고 볼 수 있겠지만 여전히 역사적으로 본다면 굉장히 높은 수준에 위치해 있는 상황이고요. 그만큼 새로운 집을 가지고 싶어하는 유인들은 굉장히 많이 형성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가운데에서 미분양 재고, 분양을 했는데 사람들이 원치 않아서 사지 않아 그냥 재고로 남아있는 이 물량이 거의 지난 20년간 놓고 봤을 때 최저 수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일단은 사업 측면에서는 분양을 하기만 하면은 이제 사람들의 수요가 커져 있어서 웬만큼은 잘 팔린다라는 얘기가 될 거고요. 건설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저희는 주가를 볼 때 주택은 분양 물량이 어떻게 되는지, 해외 수주가 어떻게 되는지를 보지만 건설사들은 사업에서 사업의 리스크를 생각할 때는 이 미분양 재고가 매우 중요한 팩터로 작용을 합니다. 이게 이렇게 낮아져 있다는 것은 리스크가 크지 않다. 이 사업을 진행하더라도 이 분양이 잘 이제 진행이 되어서 내가 돈을 버는 데는 특별히 어려움이 없는 환경이구나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실제로 이 미분양 재고를 통해서 지금 굉장히 신축 주택에 대한 수요가 강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공급은 부족한데 수요는 되게 강하네. 결국에 그 수요와 공급 측면에서 모두 건설사들의 주택 사업이 분양이 늘어나서 잘 될 수밖에 없는 환경이구나라는 것을 가리키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하지만 사실 이 주택 사업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한 축이 부동산 대책 혹은 부동산 정책입니다. 실제로 지금까지 부동산 정책을 크게 생각을 해보면 2019년까지는 사실은 규제 강화가 훨씬 강했고요. 그러니까 수요를 억제하겠다라는 기조가 되게 강했었는데 2020년부터는 이제 공급 확대를 좀 병행하겠다라는 식으로 정책이 조금은 선회하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실제로 2020년도 작년에 나왔던 큰 공급 대책이 5월 6일, 8월 4일, 11월 19일 대책들이 있었는데요. 당연히 다 공급을 늘리는 대책들을 제시를 했었는데 키워드를 한번 보시죠. 5월 6일에 얘기했던 키워드는 공공주도로 수도권의 양지대 주택을 충분히 공급하겠다였었고요. 8월 4일 대책은 근본적 수요 관리 대책에 이은 공급 확대 방안이라고 해서 기존에는 수요를 관리하려는 노력을 했었는데 이제는 공급 확대를 병행하겠다라는 것을 직접적으로 언급을 했었습니다. 11월 19일에는 조금 더 현재 상황에 대한 인식이 담겨 있는데요. 수도권 30만 호 등을 이제 공급하겠다라고 얘기는 했었는데 2023년 이후에나 본격적인 입주가 시작돼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입주가 곧 공급이잖아요. 우리는 수도권 30만 호 이제 다양한 형태의 주택을 공급하려고 약속을 하고 정책을 내세웠지만 실제로 진짜 공급이 되는 진짜 입주 물량으로 잡히는 시점은 보통 2023년 이후가 되기 때문에 그 말인즉슨 2020년부터 2022년까지는 입주 측면에서는 약간의 공백이 생기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조금 더 분양을 늘려서 앞으로 공급을 더 늘릴 수 있다라는 확신을 줘야 된다라는 생각이 이 대책에 담겨 있습니다. 사실 대책 자체는 결국에는 이게 순조롭게 진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를 계속적으로 트래킹하면서 체크를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하지만 이 작년부터 시작된 이 공급 확대 대책에서 나타나는 이런 어떤 키워드에서도 저희가 현재 주택의 수급이 이렇게 흘러가고 있구나는 것을 조금 파악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사실 2월 4일에 공급 확대 대책을 다시 한번 발표를 하면서 강조를 했었는데요. 사실 2월 4일 대책을 발표하고서 건설업체들의 주가가 2월 달에 약세를 면치 못했었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원래는
2월 4일 대책에서 조금 민간의 영역을 강조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실제로는 도심 공공주택이나 공공 직접 시행 정비 사업처럼 여전히 공공의 영역을 훨씬 강조하고 민간의 영역을 크게 강조하지 않는 모습으로 대책을 좀 보여주면서 약간 실망감에 주가가 좀 하락했던 그런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런 부동산 정책들의 큰 기조는 공급을 확대하겠다라는 식으로 전환이 되었는데 그 문제의식에는 입주 물량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분양이라도 많이 늘려야 돼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라고 볼 수 있겠죠. 대신에 여기에 제시된 많은 그 주택 공급량이 사실은 부지를 확보하는 기준입니다. 분양의 기준도 아니고요. 입주의 기준은 더더욱 아니고요. 그보다 훨씬 더 전 단계인 부지를 확보하는 기준으로 이 스케줄을 제시했다는 것은 실제로 여기 있는 숫자들이 진짜 입주 물량으로 전환되기까지는 더 오랜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주목해서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많은 작년부터 나타난 대책들에 대해서 실제로 얼마나 순조롭게 이런 사업들이 진행이 되는지를 체크하는 게 아마 올해 하반기 그리고 내년까지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월 4일에 제시했던 도심 복합 사업에 대해서는 후보지들을 지속적으로 선정을 해서 이 지역에 있는 주민들, 이제 토지주들이겠죠. 토지주인들에게 의사를 물어보고 얼마나 이런 사업에 동의하는지를 지금 그 체크하는 과정에 있고요. 저희도 이제 그런 것들을 계속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3기 신도시로 제시된 이런 지역들의 그 어떤 진행 그 상황도 사실 아직 많은 지역에서 토지 확보도 완벽하게 되지 않은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얼마나 이 정부가 제시한 스케줄에 맞춰서 순조롭게 진행되는지를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전히 공공을 강조한 그 부동산 정책이 주를 좀 이루고 있는 상황인데 이렇게 공공이 강조된 상황에서 이런 사업들이 생각보다 순조롭게 진행이 되지 않는다면은 사실은 또 민간 영역에 어느 정도 좀 기대서 이 분양을 늘려야만 하는 그런 상황일 거기 때문에 이 건설사들의 주가 센티멘트에 이 공공 주도의 사업의 순조로운 진행 여부가 사실은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꼭 주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최근까지도 부동산 정책은 사실 혼조세를 좀 보입니다. 대출 규제를 여전히 강화하려는 모습이 있는 한편 그 국토부는 계속적으로 2월 4일 대책에서 제시했던 신규 공공 택지나 복합 사업들의 지역 선정에 지금 주력을 하고 있고요. 서울시는 서울시대로 2030 비전을 발표하면서 재개발 특히나 이제 재개발 쪽에 포커스를 두고서 어떤 그 주택 공급을 늘려나가려는 그런 의지를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 당장 뭔가 눈에 보인다라기보다는 내년까지 해가지고 이런 어떤 정책에서 제시된 그런 부분들이 얼마나 잘 그 현실화 되는지를 점검하시는 게 이 건설업종의 센티멘트를 파악하는 데는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입주 물량이 감소하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분양은 증가를 해야만 하는 상황이고요. 그런 기조들이 정책의 변화에서도 엿보일 정도이기 때문에 저희는 올해 내년까지는 분양 물량이 늘어나는 사이클이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분양이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이 건설사들의 주택 사업의 매출이 증가한다라는 얘기가 될 거니까 당연히 건설사들의 주택 사업의 실적도 앞으로는 좀 더 좋아질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에서 특히나 대형 건설사들, 탑5 건설사들의 이 분양시장 내에서의 점유율이 최근에 계속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죠. 이 대형 건설사들의 아파트 브랜드의 파워나 이런 것들이 더 강해지고 있고 특히나 서울시의 주택 공급을 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워진 상황에서 수도권 지방으로 이 대형 건설사들이 이제 진출을 하게 되면서 실제로 이 대형 건설사들의 브랜드 파워가 훨씬 더 부각되고 있는 상황들이 이런 분양 시장의 점유율 확대로 좀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주택 사업은 전반적으로 이 건설사들의 실적을 견인하는 그런 포인트로 작용을 할 것 같고요. 그 가운데에서도 대형 건설사들의 어떤 이런 그 시장 장악력이 한동안은 좀 유지가 될 수 있겠다라고 저희는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해외 수주 쪽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해외 수주를
우리가 가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팩터는 사실 유가일 거예요. 왜냐면은 이 해외 수주 자체가 보통은 중동에서 많은 그런 뭐 화학이나 정유나 가스와 관련된 프로젝트들이 많이 나와야지만 한국에 있는 건설사들도 수주를 많이 받을 수 있을 텐데요. 사실 그러려면 중동 국가들이 돈이 많아져야 됩니다. 중동 국가들이 지금 무엇으로 돈을 벌고 있나요? 사실 기름 팔아서 돈을 벌고 있는 경우가 여전히 많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유가가 회복을 하거나 유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 중동 국가들의 재정 여력이 커지면서 플랜트를 더 지어야겠다라는 발주의 여력이 늘어나게 되고 한국 건설업체들의 수주 기회도 늘어난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이제 2분기 때 보시면은 뭐 삼성 엔지니어링 주가가 굉장히 가파르게 회복되는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요. 그때도 결국엔 따져보면은 유가의 회복이 눈에 보였기 때문에 나타난 그런 현상이었다라고 저희는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흐름을 놓고 보시면은 이런 한국의 해외 수주의 실적들이 유가의 흐름과 그렇게 또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이미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유가 회복이 사실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죠. 뭐 특히나 이제 에너지 시장 쪽에서 중국의 전력난이나 이런 것들이 또 부각이 되면서 더더욱 이런 유가나 천연가스 가격의 상승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런 모습들이 사실은 해외 수주 사업에 대한 기대를 계속적으로 끌어올리는 모습으로 작용을 할 것 같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한국의 건설업체들이 해외 수주 파이프라인이라고 해서 예상되는 앞으로 좀 전망되는 해외 수주 프로젝트들이 당장은 엄청 많거나 엄청 크지는 않은 상황이긴 한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환경이 먼저 좋아져야 그 다음 수순으로 어떤 프로젝트들이 이제 더 많이 나올지를 좀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이 환경 자체가 좋아지는 것은 해외 수주에 있어서는 좀 긍정적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가를 한번 보시면 중동의 국가들의 이 어떤 재정 균형을 달성할 수 있는 유가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지금 두바이 평균 유가를 이렇게 적어놨지만 현재 지금 두바이 스팟 유가는 거의 80불에 육박하는 수준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중동 국가들의 재정 균형을 뛰어넘는 수준으로 유가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니까 당연히 이 중동 국가들의 재정이 좋아지면서 발주가 늘어날 수 있다라는 확신을 조금 더 가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국의 주요 업체들의 이 해외 수주 파이프라인들 이미 수주를 받았다는 게 아니라요. 이런 것들에 우리가 입찰을 하고 이런 프로젝트들을 앞으로 어쩌면 수주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제시되는 프로젝트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사실 과거를 놓고 보면은 해외 수주가 2000년대 중후반은 건설사들에게는 너무나 좋은 신사업, 기회의 요인이었다면 2010년대 중반 유가가 급락을 하면서부터는 골칫덩이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많은 건설사들이 해외 수주 받았던 사업에서 크게 적자를 내면서 기업이 휘청거릴 정도로 좀 어려움을 겪었었는데요. 최근에는 사실 그런 것들은 이제 리스크 리티크 이제 일어나서 지금은 재정이 많이 다들 좋아지는 상황이긴 한데 그 과정에서 해외 수주에 대한 의지가 사실 많이 약해진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해외 수주에 포커스해서 건설업종에 투자를 한다면 얼마나 해외 수주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가를 점검하시면서 포인트를 삼는 게 훨씬 중요하다. 지금은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국내 주택 사업에 대한 전망도 저는 분양이 늘어나야만 합니다. 늘어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해외 수주에 대한 전망도 최근에 유가가 그래도 회복을 잘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뭐 당장 올해는 아니지만 내년 이후에는 이 해외 수주에 대한 기회가 더 확대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내 주택 해외가 모두 사실은 우호적인 환경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 가운데서 건설업종의 밸류에이션을 보면은 사실 이 건설업종의 PB 밸류에이션이 이미 지금 0.7배 수준인데 과거 어느 시점을 보더라도 지금보다 특별히 더 낮았던 시기는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코스피 밸류에이션 대비 건설업종의 밸류에이션이 지금 받고 있는 이 할인폭도 과거 어떤 시기보다도 굉장히 큰 상황이거든요.
결국에는 건설업종의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데 사실 밸류에이션 측면에서는 여전히 좀 저평가 국면에 있다라는 점에서 저희는 건설업종에 대해서 사실은 우호적인 그런 투자 의견을 여전히 유지를 하고 있고요. 지속적으로 좀 건설업종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건설업종에 대한 얘기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